반갑습니다. 요양보호입니다.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38회, 37회, 36회 문제 중에서 필기시험 문제만 모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38회 오전 짝수형입니다.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세대 분리를 촉진한다. 2.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3.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한다. 4.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5. 장기요양 등급 판정 항목을 늘린다. 정답은 4번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입니다.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1. 지적 보상 2. 경제적 보상 3. 정치적 보상 4. 자유적 보상 5. 문화유산의 전수. 정답은 3번 정치적 보상입니다. 노인의 날 뿐만 아니라 어버이날 이런 거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제도는 목적,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 재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조성, 1. 국민연금, 2. 기초연금, 3. 주택연금, 4. 고용보험, 5. 산업재해 보상보험. 정답은 2번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이 70% 이하의 분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고요. 국민연금은 잘 아시다시피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나중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 4.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60세 남자 5.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자. 정답은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입니다. 급여 대상자는 첫 번째 65세 이상이거나 두 번째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이 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참고로 병원에 입원 중이면 제외가 된다예요. 그러니까 3번 보기 3번 같은 경우는 65세 미만이기는 하지만 혈관성 치매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2.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80%를 부담한다. 3.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5.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정답은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입니다. 보기 1번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이고요. 보기 2번 복지연구 비용은 재가급여와 동일합니다. 3번 재가급여 비용은 15%죠. 재가 15하면 시급 20 이라고 했습니다.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보기 5번 의사소견 발급 비용은 20% 본인 부담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변비가 있는 경우 관장을 실시한다. 2. 대상자와 직계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4.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서비스를 임의로 조정한다. 5. 인지 능력이 손상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는다. 정답은 3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입니다. 보기 1번 관장은 요양보호 업무가 아니죠. 그 다음에 보기 2번 직계가족은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목욕 도움, 2. 병원 동행, 3. 구강 관리, 4. 의사소통 도움, 5. 청소 및 주변 정돈. 정답은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고요. 그러면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밥, 청소, 빨래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밥, 청소, 빨래!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다른 대상자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을 하였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5.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정답은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노인학대 유형과 사례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 2. 유기, 이성교제를 방해함. 3. 신체적 학대,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함. 4. 정서적 학대,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함. 5. 경제적 학대,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정답은 1번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공부 안 해도 이건 꼭 알고 가야 하는 기초 요점 정리 영상이 있습니다. 강추하는 영상인데요. 거기 보면 노인학대 유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보기 2번 이성교제 방해한다. 정서적 학대죠.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한다. 이것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유언장 내용 변조한다. 경제적 학대죠. 집안의 경조사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정서적 학대입니다. 다음과 같은 성희롱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대상자가 목욕을 하겠다는 핑계로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다. 1. 감기에 걸릴 수 있다고 야단친다. 2. 대상자를 못 본 척하고 다른 일을 한다. 3.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한다. 4. 대상자의 가족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다. 5.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5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뒤에서 껴안음 2. 엉덩이를 밀착시킴 3. 신체 부위를 노출함 4. 음란한 사진을 보냄 5.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봄. 정답은 5번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봄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이니까 말로 하는 거겠죠.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윤리는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급여 내용에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함. 1. 협력하는 태도 2. 자기 개발을 하려는 태도 3. 인권을 옹호하려는 태도 4. 전문 상담가로서의 태도 5.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정답은 5번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2.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와 위계적 관계를 유지한다. 4. 복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해 준다. 5.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정답은 5번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입니다. 보기 3번 요양보호사와 대상자와의 관계는 요양보호사가 위에 있고 대상자가 아래에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대상자가 방문 요양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을 실제 시간보다 늘려 작성해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세요 라고 요청함. 1.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2. 면제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한다. 3.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한다. 4. 등급 상향 판정을 받아오라고 한다. 5.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정답은 1번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밥그릇을 밀어내며 나 밥을 못 먹겠어. 요양보호사 1. 너무 까다로우세요. 2. 배고프실 때 말씀하세요. 3. 그러면 음식을 치울게요. 4. 자꾸 이러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5.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5번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입니다. 입안에 상처가 있어서 혹시 밥을 못 먹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겠죠.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은 1. 평평한 바닥에 휠체어 이동을 돕는 경우 2.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 3. 이동용 장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경우 4. 밤 근무 중 밝은 조명에서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경우 5. 무릎을 굽혀 물건을 잡고 무릎을 펴면서 들어 올리는 경우 정답은 2번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입니다. 보기 5번 허리 펴 무릎 굽혀 잘 알고 계시죠?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다. 2. 독감 예방접종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3. 결핵진단 검사는 3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4.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 정답은 4번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입니다. 보기 3번 결핵 검사는 2, 3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거나 발열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기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 NO. 폐결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다. 2.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예방할 수 있다. 3.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4. 치료 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 5. 오전에 고열이 나고 오후에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정답은 3번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입니다. 폐결핵 약은 약의 양이 많고 복용 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합니다. 보기 1번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 아니라 호흡기 감염이고요. 보기 5번 오후에 고열이 나고 늦은 밤에 내리는 증상이 반복됩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위액 분비량 감소 2. 식후 포만감 지연 3. 지방 흡수력 증가 4. 간의 약물 대사 능력 향상 5. 항문 괄약근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 1번 위액 분비량 감소입니다. 음식물이 들어가면 위에서 위액이 나와서 음식을 소화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위액 분비가 잘 안 되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적혈구 부족이 원인이 되어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 폐렴 2. 빈혈 3. 폐기종 4. 뇌경색 5. 동맥경화증 정답은 2번 빈혈입니다. 적혈구 헤모글로빈 부족 그러면 빈혈입니다. 고혈압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지방 유제품을 먹게 한다. 2.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3. 알코올 섭취로 열량을 보충하게 한다. 4. 매일 한 개비의 흡연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게 한다. 5. 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1번 저지방 유제품을 먹게 한다 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요로 감염 2. 체중 감소 3. 소변 배설량 증가 4. 규칙적 돈요 시행 5. 남성 호르몬 불균형 정답은 5번 남성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비대해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뇨관을 사용을 해서 소변을 빼줘야 하고요. 심하면 전립선 절제 수술을 해야 된다.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1. 척추협착증, 2. 척추측만증, 3. 고관절 골절, 4. 강직 척추염, 5.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3번 고관절 골절입니다. 낙상이니까 골절이겠죠. 대상자에게 욕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동은 1. 체위를 자주 변경해 준다. 2. 침상 시트의 주름을 펴준다. 3.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 4. 천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준다. 5. 목욕 후에 피부를 완전히 말려준다. 정답은 4번 천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준다입니다. 천골은 욕창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여기에 도넛 베개를 대어주면 오히려 이것이 압박이 되어져서 혈액이나 이런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경계 질환은 도파민 분비 장애로 발생함,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 경직, 안정시 떨림이 나타남, 1. 뇌졸중, 2. 뇌막염, 3. 파킨슨병, 4. 혈관성 치매, 5.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3번 파킨슨병입니다. 이런 문제 어렵죠? 그러나 쉬운 암기법 영상 보셨다면 이 정도 문제 껌이죠. 자, 제가 도파파 했습니다. 도파민, 파킨슨, 도파파 이렇게 떨어졌죠. 안정시 떨림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이 앞으로 돌출된다. 2.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3.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5.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향상된다. 정답은 4번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입니다. 보기 2번 우리 어르신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눈물을 쏟아냈기 때문에 눈물의 양 이제 감소하고요. 3번 각막 반사가 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눈에 이물질, 티끌 같은 것이 들어갔을 때 눈을 반사적으로 이렇게 깜빡이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때요? 노화가 되어지면 떨어지게 되겠죠.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상황은 1.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2.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3. 낮에 햇빛을 쐬며 운동을 한다. 4. 최근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다. 5. 식욕과 체중이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정답은 4번 최근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다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배설량 증가, 2. 감각 민감성 증가, 3. 갈증 감소, 4. 음식 섭취량 감소, 5. 수분 섭취량 감소. 정답은 1번 소변 배설량 증가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 다음 다뇨 다식이죠. 다음 물 많이 마시고요. 다뇨 화장실 자주 갑니다. 그리고 소변량도 많고요. 다식 많이 먹습니다.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노인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말초 혈관의 저항 감소, 2.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 3. 관절의 유연성 증가, 4.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5.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정답은 2번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활량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쉽게 숨이 차는 거죠. 그러면 운동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겠죠.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서방제는 분쇄하여 복용한다. 2. 인슐린은 구강으로 복용한다. 3. 장용 코팅제는 분할하여 복용할 수 있다. 4.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5. 항고혈압제는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4번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입니다. 쪼개어 먹을 수 있는 약은 약에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중간에 선이 있습니다. 그 약만
쪼개어서 복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보기 2번 인슐린 주사 들어보셨죠? 인슐린은 입으로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기 5번 약물 복용과 관련되어져서 주스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약 복용할 때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몽 주스는 참으세요. 약 복용할 때 자몽 주스는 참으시고 안 되고요.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으로 옳은 것은 1. 수두 2. 홍역 3. 풍진 4. 폐렴구균 5. 유행성 이하선염 정답은 4번 폐렴구균입니다. 이런 문제 쉬운 암기법에 다 나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10년마다 파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고요.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도 쉬운 암기법에 소개되어 있었죠. 대패 삼겹살로 파티하자 대패 파디 인 했습니다. 대상포진, 폐렴구균, 인플루엔자까지 제가 소개를 했었죠. 쉬운 암기법은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걸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시 관리 책임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대상자가 반려동물을 돌봐달라고 요청할 때 2.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 3. 계절이 지난 대상자의 옷이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 4. 대상자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볼 때 5. 자녀의 안부 전화가 없다며 대상자가 속상해할 때 정답은 2번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 실금을 여러 번 함 2. 오후에 건망증이 더 심해짐 3.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4.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 5. 이른 아침에 운동을 간단하게 함 정답은 4번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입니다. 기록은 구체적으로 해야 하죠. 오랜만에 이런 대신에 3일 만에 여러 번 대신에 뭐 2번 이렇게 해야 되고요. 많이 심하다 뭐 간단하게 운동했다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대리 작성이 가능하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 3. 연명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와 같다. 4.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어도 심폐소생술은 실시된다. 5.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면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사전에 미리 나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작성하고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병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행위나 물과 영양분 공급은 합니다. 그리고 보기 3번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극적인 안락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에게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는 1. 동공이 축소된다. 2. 호흡이 규칙적이다. 3. 피부가 붉고 따뜻하다. 4. 근육 긴장도가 증가한다. 5.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 정답은 5번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입니다. 임종이 임박하신 분들은 동공이 확대가 되어지고요.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 피부색은 파랗게 되어집니다.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금이 나타납니다. 37회 오전 짝수역입니다. 아자아자!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부과한다. 2. 노인 부양을 가족의 문제로 한정한다. 3. 소득 재분배를 위해 기초연금을 축소한다. 4.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 5.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한다.
정답은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입니다. 세대 통합이라는 것은 세대가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갈등과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보험제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노화에 따른 노년기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유대감이 감소된다. 2. 조심성이 감소된다. 3. 우울증 경향이 감소된다. 4. 정서적 의존성이 감소된다. 5.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감소된다. 정답은 2번 유대감이 감소된다입니다. 국민의 질병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는 1. 국민연금보험제도 2. 긴급복지지원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의 질병 및 건강 증진, 국민 보건 향상, 그러니까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제도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시설 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함. 1. 양로시설 2. 방문요양 3. 노인요양시설 4. 노인복지주택 5. 노인공동생활가정 정답은 2번 방문요양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이라고 되어져 있죠. 가정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의 집에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해서 도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방문요양이고요. 보기 5번 보면 여기도 가정이 들어가는데 자 이것은 뭡니까? 가정과 같은 환경이기는 하지만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요양과는 다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4.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연 1회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정답은 1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입니다. 국가 지원 20%, 본인 부담 15에서 20이죠. 제가 15하면 시급 20 했습니다. 보기 3번 독립회계 통합징수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는 한 집에 살기 때문에 통합징수하지만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돈 관리한다, 독립회계한다 이런 거 쉬운 암기법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동기 유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은 1. 대상자의 복약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2.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린다. 3.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5.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입니다. 동기 유발한다. 대상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으쌰으쌰 해준다. 이 말이죠. 요양보호 서비스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신체기능 증진을 지원한다. 2. 가족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3.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일자리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5.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정답은 1번 신체기능 증진을 지원한다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시설장, 대상자가 가져온 짐을 보면서 전화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에서는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차별 및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정답은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학대의 유형과 행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자기 방임,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2. 정서적 학대,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 3. 신체적 학대, 낯선 장소에 혼자 둔다. 4. 경제적 학대,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5. 유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경제적 학대,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입니다. 유언장에는 보통 재산 상속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학대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대와 관련되어져서 꼭 알고 가야 하는 기초 요점 정리 영상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대상자를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2.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3.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4. 대상자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 설명한다. 5.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정답은 3번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치매 어르신을 돌보느라 점심시간 없이 일을 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수당 없이 초과 근무를 하였다. 1. 평등에 관한 권리 2. 자유에 관한 권리 3. 노동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교육에 관한 권리 정답은 3번 노동에 관한 권리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대상자보다 가족의 요구를 우선시한다. 2. 업무 중간에 급한 개인적 용무를 해결한다. 3.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4. 서비스 방법을 잘 모를 때는 계획을 수정한다. 5.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 기다렸다. 2.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3.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중요시했다. 4. 업무 수행에 방해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 5. 편하게 관리하려고 대상자의 머리를 짧게 잘랐다. 정답은 4번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입니다. 다음 방문 요양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호자, 어머니가 욕창이 너무 심하시니 욕창 관련 의료용품을 구매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1. 제가 볼 때는 상태가 심하지 않아요. 2. 잘 아는 복지연구사업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3. 약국까지 갔다 와야 하니 추가 비용이 있어요. 4. 경험 많은 요양보호사한테 뭘 살지 물어볼게요. 5. 저희 기관에 말씀드려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게요. 정답은 5번 저희 기관에 말씀드려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게요 입니다. 대상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제를 버리지 못하게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최대한 빨리 드시라고 말한다. 2. 대상자가 모르게 신속히 버린다. 3. 영양제 대신 다른 약을 넣어둔다. 4.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5. 가족에게 새로운 영양제 구입 비용을 청구한다. 정답은 4번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입니다.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안전하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감염 부위를 만져보아 열감을 확인한다. 2. 오염된 속옷은 찬물로 세탁한 후 말린다. 3. 매일 아침 가려운 부위에 연고를 발라준다. 4. 세탁이 어려운 침구는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5. 대상자와 접촉한 후 24시간 내에 예방접종을 받는다. 정답은 4번 세탁이 어려운 침구는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입니다. 또는 3일 동안 햇볕에 말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격리한다. 2.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 3. 대상자와 접촉하기 전에 결핵약을 복용한다. 4. 대상자의 옷을 산성세제로 세탁하여 멸균한다. 5.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된 음식 섭취에 주의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 입니다. 의심 대상자를 돌볼 때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합니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제한, 2. 식물성 지방 제한, 3. 채소와 과일 권장, 4. 고칼로리 식이 권장, 5. 정제된 저잔여 식이 권장. 정답은 3번 채소와 과일 권장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질병의 초기 진단이 쉽다. 3.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4.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5. 약 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정답은 4번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입니다. 노인성 질환은 원인이 불명확하고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합니다. 중요한 것은 약물 성분이 체내에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약물 중독 위험이 있고요. 약물 중독 나오면 신장과 관련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부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2. 식사량을 늘려 제공한다. 3. 계단 오르기 운동을 격려한다. 4. 항상 탄력 스타킹을 신게 한다. 5. 온 냉탕을 오가며 목욕하게 한다. 정답은 1번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입니다. 그 이유는 부종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노화로 인한 비뇨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잔뇨량 증가, 2. 방광 용적 증가, 3. 난소 크기 증가, 4. 질의 윤활 작용 증가, 5.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정답은 1번 잔뇨량 증가입니다. 둔부에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도넛 모양 베개를 데워준다. 2. 뜨거운 물주머니를 데워준다. 3. 한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꾸어준다. 4. 대상자의 옷을 끌어서 체위를 변경한다. 5. 파우더를 발라 피부를 건조하게 해준다. 정답은 3번 한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입니다. 욕창은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체위 변경을 자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중요한 것, 도넛 모양 베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 이유는 그 도넛 모양 베개가 압박되어지는 부위에 혈액순환과 같은 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물주머니 사용도 하지 않는데 화상의 위험이 있겠죠. 파우더는 피부에 땅구멍을 막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방법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질환은 말을 해보게 하여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게 하여 입모양이 좌우 대칭인지 확인한다. 1. 빈혈, 2. 뇌졸중, 3. 신부전증, 4. 알츠하이머병, 5. 기립성 저혈압. 정답은 2번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전구 증상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현기증, 팔다리 저림, 발음이 불분명하고 사물이 둘러 보이는 증상이 있습니다. 뇌졸중이 오면 손상된 뇌의 반대편이 마비가 됩니다. 우측 뇌에 손상이 되어지면 좌측이 마비가 되어지겠죠. 근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 그건 너무 단순하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좌측 뇌가 손상이 되어지면 우측이 마비가 되어지는데 더불어서 이거 언어장애, 말이 어눌해진다.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손해에 뇌졸중이 온다. 그러면 비틀거리고 쓰러지려고 합니다. 균형을 잘 잡지 못한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만성으로 진행된다. 2. 주의 집중력은 유지된다. 3.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4.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5. 신체 생리적 변화가 적다. 정답은 4번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입니다. 선망 나오면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2. 간식으로 과일 주스를 제공한다. 3.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하게 한다. 4. 인슐린 주사약을 구강으로 복용하게 한다. 5. 활동량이 많은 날은 고혈당에 주의하게 한다. 정답은 3번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하게 한다입니다. 당뇨병 대상자는 발관리가 특히 중요하죠. 보기 1번 손톱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이거 너무너무 잘 아실 거고요. 보기 4번 인슐린 주사니까 주사로 놔야 되겠죠. 자, 보기 5번 이거 어려울 수 있는데 쉬운 암기법 영상 보시면 이거 또한 쉽습니다. 자, 제가 암기법 저혈당만 제가 소개하도록 할게요. 저혈당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활동량은 많습니다. 그런데 밥은 잘 안 먹죠. 조금만 먹습니다. 이것을 본 두식이가 말합니다.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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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오른쪽 눈에 녹내장이 있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1. 조명을 어둡게 하고 생활한다. 2.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꾸준히 한다. 3. 눈을 자주 비벼 혈액순환을 돕는다. 4. 작업을 할 때는 고개를 숙인 자세를 취한다. 5.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 정답은 5번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입니다. 노인의 건강 정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육류는 숯불에 굽는다. 2. 음식의 간은 뜨거울 때 맞춘다. 3. 칼슘제는 비타민 K와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4.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5. 단백질 보충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콩이나 유제품을 섭취한다. 정답은 4번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입니다. 5번은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콩이나 유제품은 매일 섭취해야 됩니다. 노인에게 안전한 운동 방법은 1. 준비 운동은 3분 이내로 한다. 2.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을 한다. 3.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한다. 4. 운동 시간을 서서히 줄인다. 5.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정답은 3번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한다입니다. 뇌졸중 대상자가 성생활에 대해 고민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성생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2.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지 않아요. 3. 윤활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4. 뇌졸중 치료제를 드시면 성기능이 좋아져요. 5. 체위 변화를 위한 기구는 성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답은 2번 성생활로 뇌졸중이 약화되지 않아요 입니다.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압이 올라가면 복용량을 늘린다. 2.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3. 두통이 있으면 약을 추가로 복용한다. 4. 약 복용을 잊은 경우 다음에 2배로 복용한다. 5.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은 먹지 않는다. 정답은 5번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은 먹지 않는다입니다. 고혈압 대상자라고 명시한 것은 헷갈리게 하려는 함정입니다. 고혈압 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은 먹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겨울철 생활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는다. 2.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는다. 3.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 4. 실내 운동보다 실외 운동을 권장한다. 5. 따뜻한 곳에 있다가 바로 차가운 곳으로 나간다. 정답은 3번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식재료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 2. 재활용 분리 배출이 안 되어 있을 때 3. 대상자의 친척이 병문안을 왔을 때 4. 대상자가 자녀 옷의 세탁을 요구할 때 5. 대상자가 당뇨병 진단받은 것을 알았을 때 정답은 5번 대상자가 당뇨병 진단받은 것을 알았을 때입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 내용은 1. 아들 가족이 가끔 방문함. 2. 최근에 인지 기능이 더 나빠짐. 3. 오전 10시에 단감 1개를 다 먹음. 4. 오후 5시에 본 소변의 양이 많음. 5. 텔레비전을 오랜만에 2~3시간 정도 시청함. 정답은 3번 오전 10시에 단감 1개를 다 먹음입니다. 기록을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록해야 되죠. 가끔, 오랜만에, 많다, 적다, 심하다 이런 내용들은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모호한 표현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한 번 작성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시설장과 상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3. 시설에 오시기 전에 작성했어야 합니다. 4.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 정답입니다.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철회도 가능합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혈압이 올라간다. 2. 피부가 붉어진다. 3. 맥박수가 감소한다. 4. 소변량이 증가한다. 5.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정답은 3번 맥박수가 감소한다 입니다. 임종이 임박했기 때문에 모든 기능들이 다 떨어지겠죠. 맥박수도 감소하고 소변량도 줄어듭니다. 보기 5번 임종이 임박했기 때문에 동공의 크기도 왠지 작아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임종시가 되면 왜 동공이 풀렸다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죠. 빛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 때가 되면 동공이 확대가 되어집니다. 36회 오전 짝수형입니다. 수정 확대 가족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2. 결혼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거주한다. 3. 노인과 친인척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 4. 부모 중 한 명과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산다. 5.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정답은 5번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입니다.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외향성이 나타난다. 2. 의존성이 증가한다. 3. 의사결정이 빠르다. 4.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사라진다. 5. 일을 처리할 때 새로운 방식을 선호한다. 정답은 2번 의존성이 증가한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 관절염으로 수술을 한 70세 여자, 3.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4.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여자, 5.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정답은 5번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입니다. 급여 대상자는 첫 번째 65세 이상이거나 두 번째 노인성 질병, 치매, 알츠하이머, 뇌경색, 파킨슨 등과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대상자예요. 이들 중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 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에 장기 요양 인정을 신청한다. 2.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3. 장기요양 인정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5.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정답은 2번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보기 1번 지자체 나오면 제가 지금까지 정답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보기 3번 방문조사는요 공단 직원이 합니다. 보기 4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1차 판정을 내립니다. 보기 5번 최종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합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1. 보건복지부 2. 지방자치단체 3. 근로복지공단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은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4.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5.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니다. 보기 1번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보기 3번 응급 상황 시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응급처치는 가능합니다. 의료행위는 안 됩니다. 보기 5번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되겠죠.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말벗 2. 편지 대필 3. 구강관리 돕기 4. 청소 및 주변 정돈 5. 관공서 방문 시 동행. 정답은 5번 관공서 방문 시 동행입니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개인 일 보는 거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편지 대필은 뭘까요? 그것은 정서 지원 서비스입니다. 다음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 사전 동의 없이 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함, 1.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정답은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하는 학대 유형은 1. 유기 2. 자기 방임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1번 유기입니다.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가출하게 한다 또는 배회하게 한다 그러면 유기입니다. 꼭 알고 가야 하는 기초 요점 정리 영상에 노인 학대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 바랍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음란한 사진을 전송함, 고의적으로 엉덩이를 노출함, 1. 육체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시각적 성희롱, 4. 심리적 성희롱, 5. 사회적 성희롱. 정답은 3번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요양보호사 채용 과정에서 기관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지원서를 보니 나이가 많아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가 힘들 것 같네요. 1. 자유권 2. 참정권 3. 평등권 4. 신체적 안전 보장 권리 5. 휴식 및 여가 보장 권리. 정답은 3번 평등권입니다. 연령이나 성별, 학력 등으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되겠죠.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2.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3. 학대 발견 시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4.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종결한다. 5. 종교에 상관없이 시설 내 종교 행사에 참석시킨다. 정답은 1번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기관을 알선한다. 2.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3. 대상자로 인한 업무 고충을 보호자에게 토로한다. 4. 요양보호사의 개인적 용무는 서비스 제공 중에 처리한다. 5.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 경우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해결한다. 정답은 2번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입니다. 제가 대상자와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1. 반말로 친근하게 대상자를 대한다. 2. 시선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를 한다. 3. 대상자 부재 중에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4.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친밀감을 표현한다. 5. 계획된 시간보다 연장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2번 시선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를 한다 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직업윤리를 준수한 요양보호사의 태도는 서비스 제공 중 전화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업부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대상자를 공감하며 위로한다. 2. 다른 대상자에게 이야기한다. 3.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한다. 4. 대상자에게 부도 사유를 묻는다. 5.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
정답은 5번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입니다. 업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적인 정보는 비밀 유지를 해야 됩니다. 보기 1번처럼 대상자를 공감하고 위로하는 거 선 넘는 겁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감소된다. 3.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강직이 나타난다. 4.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5.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감각이 둔해진다. 정답은 4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입니다. 보기 1번 밤에 통증이 더 악화가 되어집니다.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위는 1. 손톱을 둥글고 짧게 자른다. 2.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3. 목욕 후 피부에 보습제를 바른다. 4. 비닐 장갑을 끼고 흡인병을 비운다. 5.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 정답은 5번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 입니다. 시설 대상자가 아침에 속이 쓰리다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2. 위장약을 먹어야 할 것 같네요. 3. 괜찮아요. 저는 아침마다 그래요. 4. 제가 현재 상태를 간호사에게 전할게요. 5. 위가 쉬어야 하니까 아침 식사를 거르세요. 정답은 4번 제가 현재 상태를 간호사에게 전할게요 입니다.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1. 당내성 증가, 2. 타액 분비 증가, 3. 칼슘 흡수 증가, 4. 위산 분비 저하, 5. 약물 대사 능력 저하. 정답은 5번 약물 대사 능력 저하입니다. 보기 1번 당내성은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이에요. 노화가 되어지면 이것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암기법에서 당내성 감소다. 그래서 단감했던 거 이것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항결핵제 복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주 동안 복용한다. 2.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3.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한다. 4.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 5. 항결핵제 중 한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은 4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입니다. 항결핵제는 폐결핵 치료제예요. 근데 이 항결핵제는 약의 양이 많고 복용 기간도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는 1. 인대의 탄력성 감소, 2. 허리의 피하지방 감소, 3. 뼈의 질량 증가, 4. 다리의 지방 증가, 5. 근육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 1번 인대의 탄력성 감소입니다. 보기 5번 근육의 긴장도 쉽게 이야기하면 근육이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면 어때요? 헉! 하고 막 쪼그라들죠. 그 다음에 휴 다행이다 펴지죠. 자, 근육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노화가 되어지면 긴장을 안 한다는 거죠. 오그라들고 펴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수포가 피부 감각신경 말단을 따라 띠 모양으로 나타남,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동반됨, 1. 건선, 2. 자반증, 3. 대상포진, 4. 피부 건조증, 5. 말초신경병. 정답은 3번 대상포진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1.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 2.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3. 배뇨 후 잔뇨감이 없다. 4.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 5.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없다. 정답은 4번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이 비대해진다라는 거죠. 비대해진 전립선이 요들을 누르기 때문에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잔뇨, 빈뇨, 긴박뇨, 야뇨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내분비계의 변화는 1. 공복 혈당이 감소한다. 2.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3. 기초대사율이 증가한다. 4. 포도당 대사 능력이 증가한다.
5.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 정답은 2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입니다. 그래서 쉽게 고혈당이 되는 거고요. 보기 1번 공복혈당도 상승하지요. 초기 단계의 경증 치매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환각, 2. 대소변 실금, 3. 단기 기억력 저하, 4. 신체활동 제한, 5. 의사소통 불가능. 정답은 3번 단기 기억력 저하입니다. 파킨슨 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뇌 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한다. 2. 고혈압이 주된 발병 원인이다. 3.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어 발생한다. 4. 안정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 5. 손상된 쪽 뇌의 반대편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은 4번 안정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파파 이렇게 떨어주었죠. 보기 3번 도파민 파킨슨은 맞는데 과잉 분비가 아니라 분비 장애입니다. 운동을 어렵게 하는 노인의 신체 기능 변화는 1. 심근의 두께 감소,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 흉곽 탄력성 증가, 4. 관절 운동 범위 증가, 5.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정답은 2번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입니다.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염 시기로 심장병을 예방한다. 2. 저자녀 시기로 변비를 예방한다. 3. 채소 섭취로 산화작용을 돕는다. 4.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 5. 동물성 지방 섭취로 혈관 탄력성을 높인다. 정답은 4번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입니다. 보기 3번 채소 섭취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산화작용은 좋은 게 아니죠. 항산화가 좋은 거죠. 항산화 식품, 항산화 영양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산화작용을 억제하는 게 항산화예요. 그래서 산화작용은 좋은 게 아닙니다.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쓴 약은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2.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3. 약 복용 시간을 놓친 경우 용량을 2배로 늘려 복용한다. 4. 처방이 바뀌면 이전 약을 모두 복용한 후 바뀐 약을 복용한다. 5.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 정답은 5번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입니다. 금연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1. 후각과 미각이 무뎌진다. 2. 혈압이 정상보다 높아진다. 3. 심장 발작 위험이 증가한다. 4.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증가한다. 5.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정답은 5번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입니다. 금연합시다.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1. 백일해, 2. 파상풍, 3. 폐렴구균, 4. 대상포진, 5. 인플루엔자. 정답은 2번 파상풍입니다. 쉬운 암기법 영상 보신 분들은 이 문제 껌이죠. 10년마다 파디파디 파상풍 디프테리아 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의 가치관에 따라 보고한다. 2.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 3. 보고 내용이 복잡할 때 구두로 보고한다. 4. 상황이 급할 때 원인부터 순차적으로 보고한다. 5.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서면으로 먼저 보고한다. 정답은 2번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입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1. 장기요양 서비스의 비용 절감, 2.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완화, 3. 요양보호 업무의 원활한 연계, 4.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5.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 단축. 정답은 3번 요양보호 업무의 원활한 연계입니다.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거나 또는 다른 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할 경우에 기록이 있으면 보다 잘 연계할 수가 있겠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작성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3.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
4. 작성한 후 병의원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다. 5. 연명의료 중단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가 중단된다. 정답은 3번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입니다. 보기 1번 철회할 수 있고요. 보기 2번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기 4번 의료기관과는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보기 5번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물, 산소 공급은 가능합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안위를 위해 기저귀를 제거해 준다. 2.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 담요를 사용한다. 3.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4.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5. 숨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를 낮춰준다. 정답은 3번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입니다. 요양보호사 공부 방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요점 정리거든요. 요양보호사 시험 꼭 알고 가야 하는 기초 요점 정리로 잘 요약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영상 보신 다음 쉬운 암기법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해야 할 내용 쉽게 암기하도록 도움드리는 영상입니다. 이 두 영상 보신 다음에 기출문제 입맛대로 골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 이것도 잊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빠염!